고민 상담 컨텐츠 하겠다고 11월부터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 아직까지도 폼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을 못 잡아서 안 하고 있었거든요. 앞으로 바로 할게요.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 듣다 보다 보면은 저도 자연스럽게 좀 컨셉들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만약에 뭔가 부끄러운 그런 사연이면 억함. 부끄러운 사연이니까 인터넷에다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아니 뭐 진짜 어려운 이야기들, 주변에 이제 이야기하기 힘든 그런 것들을 대나무 숲처럼 얘기하려고 이런 데다 얘기하는 거지. 맞아. 부끄럽고 말을 못하니까 이제 익명성을 빌려서 얘기하는 거지. 신상만 안 나오면 되잖아. 그리고 어차피 얼굴 목소리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저처럼 이제 본명을 유튜브 계정 이름으로 해놨다. 그러면 조금 부담될 수도 있겠지. 근데 그러면은 국회로 오세요. 뻔한 고민이든 아니면은 진짜로 말 못할 19금 고민이든 내가 대답해줄 수 있다고 하면은 내가 못할 거 있나 싶어. 그리고 그런 것도 있기는 해요. 한편으로 제가 하는 생각은 좀 그래 어쩌면은 저는 오히려 말 못할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저만큼 말을 잘하는 사람이 없겠어요? 저보다 더 잘 상담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겠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런데 내 기본적인 생각은 그거야. 제가 다른 사람들, 일반적인 방송인들과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다면 남들이 얘기 못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 뭐 이건 자랑은 아닌데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도덕적 해이로 보일 만큼 좀 많이 개방되어 있는 부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고민 얘기해도 되나요? 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약간 생각하는 것들이 연애사 내지 성벽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내가 생각보다 답 잘해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들 좀 하고 있음. 그래 범죄도 이제 범죄 나름이긴 한데 님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감당할 수 있다고 하면은 얘기하세요. 너무 특정돼가지고 공소시효 지나기 전에 잡힐 수 있겠다 싶은 거 아니면은 진행자 오픈마인드면 상담 시청할 때도 마음이 편하면 그러니까요. 이렇게 말하면은 또 뜨악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뭐 양다리 이슈, 뭐 쓰리썸 문제 이런 것들 진짜 민감하고 사실 말하기 까다로운 부분들도 있거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질문을 어떻게 하든 간에 내가 당황하지 않고 제대로 다 대답해줄 자신은 있습니다. 그래 맞아 제가 지금 범죄도 범죄 나름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적 제재 이번에 보험사 사장 암살한 저기 미국인 있잖아요. 그거는 범죄죠. 누가 봐도 범죄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없을까? 불법이라는 단어에 꽂혀가지고 저 불법 저지른 새끼로만 1차적으로 접근하면 사실 어렵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문신 사실 불법이고요. 뭐 의사 면허 있으면은 문신 해줄 수 있다는데 어떤 의사가 문신이나 하고 있어. 몇 명이나 되겠어. 그리고 그래피티 아티스트들 있죠. 그게 진짜 힙한 문화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래피티 당연히 불법이에요. 어떻게 그게 합법임? 아니 그러면 허락받은 공간에만 그래피티 하면 되지 않나요? 그게 그래피티냐? 진짜 그런 지하 보도나 이런 데 어디다 뜬금없이 튀어나오는 게 그래피티인 거지. 그리고 진짜 극단적으로 간다고 하면은 동덕여대 라카 7이랑 근본적인 성격이 다르진 않은 거야. 물론 그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피티 아티스트들이 이 말 들으면 진짜 피토하겠지만 근데 법률적인 관점에서 어쨌든 간에 너네 불법으로 라카칠 했잖아 로 접근하면은 사실 법관 앞에서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는 거지. 그래요 지금 제가 막 범죄도 범죄 나름이다 불법도 불법 나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런 고민이 되는 부분들 또는 어떤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에 있었을 때 내가 그런 특정한 편견들 가지고 얘기를 하지는 않을 거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요 지난번에도 좀 비슷한 얘기 했었는데 저 이레즈미는 편견 있습니다. 이레즈미는 편견 있어요. 네, 그거는 아마 크게 바뀔 것 같지 않음. 이게 문신도 문신 나름이야, 이게. 저는 이레즈미 아티스트가 인터뷰했던 게 난 너무나도 감명 깊었어. 이레즈미는 뭐가 특징인가요? 뭐가 장점인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불량함이죠. 불량하지 않을 거라면 이레즈미를 왜 해요? 라고 하더라고. 보면서 기립박수. 그래, 저렇게 당당해야지, 차라리. 맞아 일반적인 타투 그리고 막 트라이벌 타투, 패션 타투 이런 거를 이레즈미랑 같은 결로 칠 수가 없죠. 당연한 거야 그거는. 애초에 거기에 담겨있는 뜻이 다른데 스스로 편견을 인정해버렸네. 근데 어쩔 수 없음. 이레즈미는 애초에 그거에 담겨있는 의미가 분명히 있어. 블랙암? 근데 블랙암도 저도 좋아하진 않아요. 네 블랙암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제 기준상으로. 근데 블랙암을 한 사람들에 대한 편견은 딱히는 없어요. 피어싱도 그래 피어싱도 정도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피어싱 막 볼에다가 이만한 거 뚫고 이런 거는 아무래도 혐오감을 줄 수 있잖아. 근데 그런 혐오감을 주는 거를 감안을 하겠다. 내가 그런 사회적 편견을 받는 거를 감수하겠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데 그리고 존중은 하는데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 사회생활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선택했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다고 하면은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다 존중한다 주의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지. 보이는 쪽에 하는 건 각오를 한 거지. 그래가지고 문신하는 사람들도 문신은 하고 싶은데 너무 튀는 건 싫어. 그러면 이제 발목이나 손목 안쪽 그런 데다가 하죠. 그래요. 뭐 본인 인생이고 본인 몸땡이니까. 그래.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님도 결국에 그런 거 아닌가요? 님 자식이 성형을 한다고 하면, 님 자식이 버튜버를 한다고 하면, 님 자식이 문신을 한다고 하면, 님 자식이 뭐 AV 배우를 한다고 하면 님은 그거 응원해줄 수 있나요? 생각이 많이 들기는 하겠죠. 근데 나는 본인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본인 선택이라고 말하는 사람 치고 자기 자식이 해도 된다는 사람 없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적어도. 뒤에서 AV 배우 얘기 듣고서 이제 뜨악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지. 물론 이제 부모된 입장으로서 어떤 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설득은 해볼 수 있겠죠. 내가 꿈이 해적왕이에요. 내가 꿈이 혁명가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쉽기는 하겠지. 근데 맞아. 얼마나 진심인지. 그리고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더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조언은 주겠죠. 근데 어쩔 수 없잖아. 지가 하겠다는데 어떻게 해. 맞아. 충분한 대화를 해보고 책임질 나이면 그러려니. 그래서 나는 그 캐니언이 프로게이머 할 때 이제 부모님과 대화했다는 그 내용들이 전 되게 인상 깊었어요. 캐니언 부모님이 물어봤대요. 너는 게이머로서 장점이 뭐냐? 특장점이 뭐냐? 라고 물어봤을 때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이라고 대답했대. 중학생이. 그거 보면서 그래. 저렇게 물어봐 주신 부모님도 대단하지만 저렇게 대답하는 아들을 본다고 하면은 안 되겠다 싶었던 마음도 없어지겠구나. 아니 나 게임 잘해요. 나 피지컬 개쩔어요. 가 아니라 나는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갖고 있다. 넌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만하죠. 뭔가 무협 같네요. 그쵸? 그래 위에서 버티버는 괜찮지 않아요 그러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 방송에 좀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지 버튜버 사회적 지위라는 게 있습니까? 애초에 개인 방송인이라는 사람 자체가 사회적 지위라는 게 없어요. 지금 여기서 내가 뭐 돈을 벌고 어쩐다 하고 그리고 뭐 나를 조회해준 사람도 있다? 그거 그냥 사회 나가서 직장에다 이력서 내려고 하는 순간 경력도 안 돼. 광고회사 이런 데에 취직할 때는 그나마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어떤 자기 PR 면에서. 근데 안 돼요. 근데 버튜버? 심지어 인터넷 방송을 보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호불호가 극단적으로 갈리는 버튜버? 힘들걸. 쉽지 않아. 맞아. 일반적으로 취업할 때는 경력, 학력, 자격증, 군필 이런 거 보는데 거기에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봐봐요. 아닌 게 아니라 QWER처럼 자기 얼굴 다 까고 방송하고 그리고 제법 자리 잡은 사람들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 음악으로 실적을 내고 성적으로 증명을 했음에도 지금 뭐 법방 BJ니 이딴 식으로 프레임질하는 사람들이 천지 삐까리잖아. 그게 맞냐? 그러니까 여러분 까놓고 말해서 역캠이랑 아이돌이 다른 게 뭐야? 아니 역캠이랑 아이돌이 어떻게 같죠? 아이돌들은 진짜 뼈를 깎는 훈련들을 통해서 데뷔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티스트인데요? 아티스트면은 여자 아이돌들이 열애설 뜰 때 님들이 탈덕을 하면 안 돼요. 다 알잖아 솔직히. 기본적으로 유사 연애 감정으로 시작을 한다는 거. 그게 일단 기반이 된다는 거. 그리고 외모에서 엄청나게 먹고 들어간다는 거. 역캠 보는 사람들 시청자들 조리돌림하면서 저 역캠 보는 육수 새끼들 지들 만나주지도 않을 여자애들한테 희덕대면서 돈 갖다 바치네. 아이돌 팬들은 많이 다른가? 근데 나는 이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유사 연애 감정을 사는 게 어때서? 그거 돈 좀 주고 살 수도 있지.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성상품화가 나쁩니까? 자기가 타고난 재능 중에서 정말 명확하게 두드러지는 것들을 돈 주고 파는 건데 그게 나쁩니까? 나는 그걸 잘 모르겠어. 근데 요새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팬들은 배척당하긴 해요. 이런 소리를 누가 좋아하겠어.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나 있으니까 어필하는 거지. 그러면 왜 그런 것들은 다 성상품하는 여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나? 남자들도 해요. 남자들도 하기는 하는데 이거는 어떤 성적 차별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그 젊은 여성의 아름다움이라는 거는 대체가 불가능한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싸게 팔리고 그렇게 파는 사람도 많은 거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 강제로 당하면 그건 문제지. 근데 그거는 강제로 하는 순간 모든 문제야. 그래 그리고 여러분들 역캠과 아이돌 요 얘기에 대해서 더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그래 계급 차이는 좀 있기는 해. 그냥 그게 뒤집어서 말하자고 하면 뭔지 아세요? 역캠은 역캠에게 후원해서 리액션이 오는 건 즉각적이고 그리고 분명하게 와요. 아이돌 시장에 비해서 갖고 있는 되게 큰 매력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제가 딱 하람님 스타일 방송인데 남들 알고 있어 눈치 보여서 말 못하는 주제. 제가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런 불편한 이야기들을 좀 더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제 스스로 얘기했던 게 짱 그런 부분이다. 우리가 진짜 정말 대단한 오마카세들이 있다는 걸 알아도
여기 마트에서 파는 초밥들 먹잖아. 오마카세 초밥이 더 좋은 걸 우리가 모르나? 근데 우리가 확실하게 더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초밥으로 비유하면은 또 어떻게 여자를 먹는 거에 비유할 수 있어요? 이럴 수 있는데 서비스의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서비스의 차원에서. 그 차원에서 봤을 때 가성비라든가 아니면은 취향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취사 선택을 해가지고 고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이돌판 내에서도 똑같아요. 중소돌만 전문적으로 쫓아다니는 팬들이 있어요. 왜? 어차피 대형 돌들 가면은 자기가 그 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보장도 없거니와 경쟁이 너무 빡세고 그리고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아주 적은 금액으로도 멤버들이랑 다 얼굴 익힐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들 자기 이름도 외워줘. 그리고 팬미팅이나 이런 것들을 넣으면은 무조건 돼. 요거랑 역캠이랑 이 단계별로 차이가 있는 것 뿐이지 뭐가 그렇게 본질적으로 다르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야. 맞아요. 적은 돈으로 리턴이 오니까 재밌는 거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야구장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가지고 기성 아이돌 팬덤들이 놀래는 것들이 그거더라고. 아니 그냥 경기장 가면은 사인을 해준다고요? 아니 그냥 경기장 가기만 하면 사진을 찍어준다고요? 신세계인 거야. 그래서 요즘 들어서 좀 많이 나오는 유형들이 뭡니까? 아이돌 팬을 하던 사람들이 점차 그런 접근성 때문에 스포츠로 빠져요. 그게 뭐 롤판에도 많이 유입되고 있고요. 롤판이든 아니면은 뭐 야구판이든 축구판이든 그런 이제 팬들이 들어왔을 때 소위 말하는 알못 발언들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엄청난 구매력들이 빛을 발하는 거거든. 근데 일단 그 구매력에 대한 얘기 말고 다시 여기로 얘기하자고 하면 그래. 맞아, 남자들도 치어리더로 많이 빠진다. 당연하지. 그렇게 앞으로 계속 갈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가 이제 돈을 주고 시간을 들여가지고 덕질을 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그런 유사 연애 감정이 있어가지고 충족이 되고 그런 것들은 인류가 갖고 있는 그냥 근본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억지로 부정하려고 하니까 모든 게 삐딱해 보이는 거야. 인디 가수나 연극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뮤지컬 쪽이 좀 그게 좀 빡세. 이미 좀 공공연하게 많이 알려진 부분들이죠.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결국에 사람이 하는 거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은 대부분 좀 보인다고 생각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평소에 연애라든가 이런 거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감정들을 채우고 싶은 마음이 있지.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진짜 그냥 내가 돈벌이로 보이는 건 싫어. 그리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싫어. 그런 효능감? 사람이니까 당연히 느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는 오히려 좀 더 솔직해졌으면 좋겠어.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게 형태가 좀 다를 뿐이지 돈, 시간, 애정, 에너지를 쏟고 만족감을 얻겠다. 이거는 그냥 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 형태가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 기저에 깔려있는 욕망이 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자기 욕망에 대해서 얘기했을 경우에 되게 상스럽고 없어 보이고 되게 천박해 보이기 때문에 그걸 억누르게 되는 건데 나는 이게 되게 기형적으로 나온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특히나 이런 성애나 아니면 연애 감정을 바라고 시작하는 사람들, 그런 어떤 거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숨기고자 할 때 생기는 가장 안 좋은 형태가 내가 하는 덕질은 착한데 네가 하는 덕질은 더러워요. 그럴 때마다 이제 주기적으로 나오는 게 그거죠. 야, 그거랑 그게 같냐? 뭐가 다른데? 맞아. 그리고 그 양지와 음지의 경계라는 것도 진짜 좀 애매한 거고요. 물론 그런 선이라는 게 있긴 해요. 어떤 임계점이라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기는 합니다. 사람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게. 근데 경계선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넓게 잡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빡빡하게 잡을수록 사실 자기가 카운터 당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아. 민감한 그런 주제들, 성애나라든가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다. 그렇게 했었었는데 처음부터 얘기를 하게 됐네요. 그래, 나는 이게 맞아. 아무리 제가 이제 방송적인 컨셉을 조금 더 양지 느낌을 내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야기하기 어려운 그런 어두운 이야기 또는 음지의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이 제법 저한테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 저거 진짜 좋은 말이다. 네가 하는 게 진짜 사랑이냐? 사랑의 형태에 대해서 사람들은 되게 보수적이야. 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되게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앞으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